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콘텐츠를 배민과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민 사장님 광장 아시죠? 여기에도 제 콘텐츠가 올라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실제 사장님들의 꿀팁이 대방출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감성연어집, 지난 편은 다 보고 오셨나요? 오늘 위기를 맞은 사장님들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1화 영상 말미에 2차 위기가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도 사장님들은 장사가 좀 재미도 없고 무력감에 빠져서 그만두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참고로 저하고도 꽤나 인연이 있는 스토리이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매장 인수 후에 정확히 3년이 되던 해에 사장님들은 가게 이전을 한번 하게 돼요. 이전 매장이 주택가에 있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계약도 끝났겠다, 더 좋은 입지로 확장 이전을 하신 거죠. 자, 이 사진이 옮겨간 곳의 외관 사진인데요. 훨씬 대로변에 있죠. 이 상권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매장 내부 모습인데 매장이 생각보다 넓죠. 4인 테이블 4개에서 10개로 테이블 개수도 확 늘어났어요. 한꺼번에 또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됐으니까 이전하고도 계속 장사가 잘 됐고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었는데 뭐가 문제였냐고요? 단골을 만들면서 그렇게 즐겁게 장사하던 두 사장님이 손님이 들어오는 게 무서울 정도로 장사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한 후에는 단골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장사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옮긴 가게는 이렇게 주방이 홀과 분리되어 있어서 음식을 만들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또 손님이 감당할 수 없게 많이 오니까 음식 주문은 계속 밀리고 주문을 쳐내는데 급급하게 된 거고요. 이 새로 단골을 만들기는커녕 이전을 축하한다고 단골이 이렇게 막 사다 주는 선물도 번개불에 콩고가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또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돈은 솔직히 벌리는데 자신이 그냥 장사하는 기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이 손님을 더 받기 싫어서 일부러 다 먹고 간 테이블도 치우지도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요. 매출은 늘었지만 손님에게 내 메뉴를 설명하고 눈을 맞추던 그 소통하던 즐거움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코로나까지, 단골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찾아줄 법한 한데 기계처럼 일하면서 단골도 그 사이에 이미 떠난 상태였죠. 위기 상황에도 내 팬이 되어줄 그런 손님을 잃으니까 매출도 이제는 떨어지고 몸은 지치고 사장님은 그때 이제 번아웃까지 오게 됐어요. 건강까지 안 좋아져서 이제 정말 장사를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장님도 있고, 아니 그냥 장사만 잘 되면 됐지 즐거움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사장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장사는 하루하루 전쟁이잖아요. 한 번 장사를 시작하면 오래, 어쩌면 또 평생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계속 장사를 하려면 사장님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장사가 재미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한번 슬럼프에 빠지고 나면 극복하기는 진짜 쉽지 않은데 이 두 사장님은 구력이 어쨌든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극복해 내셨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사장님이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하고 장사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로 신지은 최경선 사장님은 장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신지은 사장님이 유튜브를 막 찾아본 거예요. 장사 관련해서요. 내 장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하는지, 남들이 보는 우리 매장과 나는 어떤지를 돌이켜 보신 거죠. 그러다가 건프로 유튜브를 보게 됐고 거의 400개 이상의 영상을 모조리 다 보게 됐어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영상을 보고 듣고 이 귀에 꽂고 막 청소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영상을 보고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유료 강의까지 결제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필기까지 다 하셨어요. 와, 이거 진짜 보세요 여러분, 미쳤죠? 이런 게 2권이나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신지은 사장님은 영상을 듣다가 이 최경선 사장님한테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전파를 막 하게 됐다고 했어요. 야, 이것도 너도 한번 들어봐. 이거 진짜 들어봐. 너무 좋아.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 위기 돌파 방법은 언제 장사가 즐거운지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장사가 즐거웠던 때는 언제일까? 계속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깨달으셨죠. 처음 가게를 인수했을 때, 손님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할 때 장사가 즐거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가장 즐겁게 장사했던 그 첫 장사 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감성연화 매장의 철학도 우리는 손님을 기쁘게 한다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철학을 담아서 짜잔! 자, 이렇게 매장이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뭐 저희가 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서 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두 분의 결정이 없었다면 이렇게 매장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자, 기존 10개의 테이블을 4개로 줄였어요. 중간에 닷지를 넣고요. 기존 가게는 이자카야보다는 약간은 이제 옛날 호프집 느낌의 그런 이제 옛날 선술집 느낌이었고 지금은 조금은 세련됐고 좀 모던한 느낌이죠. 손님들이 좀 시끄럽게 막 떠들다 보니까 옛날 매장은 대화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인테리어의 변화를 주면서 좀 더 차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테이블 수가 좀 줄면 매출도 덩달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그래도 이 사장님들은 이제는 손님과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장사하는 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매출은 오히려 줄지 않았다는 거. 매출이 오히려 올랐다는 거. 고급스럽고 대화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비싼 술을 팔아도 좀 잘 팔리고 혼술을 하거나 뭐 2인 손님의 테이블 단가도 기본 5만 원을 훌쩍 넘어갔고요. 일은 덜 해도 매출은 오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세 번째 위기 돌파 방법으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마케팅에 도전을 했어요. 감성 연어집의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인데요. 이렇게 얼굴과 음식하는 모습을 올려놨어요. 셀프 브랜딩을 하고 계신 거죠. 이 8년 동안 이런 마케팅은 하지 않으셨었는데 리모델링 이후에 새로 도전하신 거예요. 이제 단골 만드는 거 뭐 자신 있다. 다만 뭐 테이블이 조금 빠지니까 단골 외에 더 많은 이 고급 손님을 끌어모아야 하는 니즈가 생긴 거겠죠. 이외에도 이 배달의 민족 어플에도 얼굴도 올리고 뭐 지속적으로 사장님을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자, 리모델링 이후에는 메뉴판도 리브랜딩을 했어요.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메뉴판 첫 장에 적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니까 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얘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매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전에 만났던 그 단골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 게 저는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요. 이제 기존 단골분들이 다시 찾아와서는 예전에는 사장님 얼굴 보기도 힘들고 조금 시끄럽고 좀 그런 분위기라서 안 왔었어요 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사장님들이 제일 잘하는 걸 놓치니까 손님도 떠나갔다라는 게 뭐 뒤늦게 이게 증명이 된 셈이죠. 지금은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새로운 손님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단골 손님들이 손님 중에 거의 뭐 30%,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창을 보더라도 단골 손님들의 흔적을 좀 꽤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이런 리뷰들을 보고 뭐 찾아오는 그런 새로운 손님도 물론 많이 계시겠죠. 저는 감성연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강점을 찾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요. 이 장사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재미있고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에게 혹시 들려주실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진짜 저 감동받고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매장,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외부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런 건프로에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